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살펴봅니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뜬 뉴스. 네. 아무래도 태풍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주 쪽 영상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막 바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네. 남동풍이 초속 15m 이상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편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거의 전편이 결항 조치됐습니다. 예. 현재 태풍 솔릭은요,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 내일 오후 서해 남부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모레인 24일 새벽에는 수도권을 통과해 오후에는 강원도 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강풍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비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풍 솔릭은 특히나 이 강한 중형급 태풍이기 때문에 네. 바람에 대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태풍 경로와 가까운 해안과 산지에서 초속 40m, 시속으로 따지면 144km에 해당합니다. 와, 이거 부정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밖의 지역에선 초속 20-30m 정도가 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예. 참고로 이 초속 24에서 28m 정도면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뿌리채 뽑혀요. 네, 가옥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네,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누적 강수량이 많게는 500mm 이상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과 모레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에도 역시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그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라는데 그래도 네. 대비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 태풍이 오기 전 요령부터 말씀드릴게요. 응급약,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휴대전화 충전기 이렇게 예비 물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챙겨 놓고요. 네. 자동차 연료도 미리 채우고 상수도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욕실에 물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와 전원 역시 모두 차단하는 게 좋고요. 또 농촌과 산간에서는 논둑과 물꼬를 조정하고 해안가에서는 선박을 결박, 그러니까 묶어놔야 네. 되겠죠. 도시는 배수구가 막히지 않게 주변 쓰레기를 청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막히면 난리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태풍이 발생하면요, 실내 창문을 모두 닫고 창문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머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창문에 이렇게 X자로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강풍에 창문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번에는 저희 아내가 지진 온다고 네. 완전히 집에 전투 식량을 한 박스를 사놨어요. 네. 그렇게 미리 식량을 사놓더라도 유효기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겠네요. 자, 부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야 될 네. 텐데 걱정입니다. 자, 다음 뜬 뉴스는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폭풍 검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 씨는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가면서 추후 변호사 입회 하에 고소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스스로 재출석 시기를 9월 10일이라는 데드라인까지 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9월 10일 막상 그날이 돼봐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지방선거 때부터 워낙 또 관심이 그러니까요. 집중됐던 뉴스라서 김부선 씨 이름이 계속 검색어 상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네. 다음 검색어는 뭔가요? 국방부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군은 유사시 싸워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적대행위 해소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의 상대, 그러니까 대화 상대라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4.23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 있었을 때도 항상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네. 배웠거든요. 이제 그런 명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렇게 정부 공식 발간물인 국방백서에 주적, 적이라는 용어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 표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을 처음 하면서 이듬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적이 아니라 직접적 군사위험 또는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됐는데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때 이후로 2010
국방백서에는 다시 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아하, 이제 근데 앞으로는 뭐 적 대신 뭐 위협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다시.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영미바람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도 불고 있다고요? 네, 펜싱 여자 에페 국가대표팀 맏언니인 강영미 선수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강 선수는 33살 늦가기로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순이언 선수를 11대 7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아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좋네요. 특히 앞서 준결승에서는 13대 10이라는 역전 드라마까지 썼는데요. 관중석에선 그야말로 영미 뭐 이런 응원이 끊이지 네.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강 선수도 응원이 크고 경기장 분위기가 좋아서 힘이 됐다고 밝혔는데 취재진들이 물었다고 해요. 네. 또 한 번의 영미 신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네. 이 강영미 선수가 원조는 제가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겸손한 거 보였다고 보세요, 합니다. 또. 예. 네. 강영미 선수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이 에페 단체전에 나서면서 이관왕에 도전합니다. 아,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2018 아시안게임 경기 마지막 날까지 선수들 투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뜬 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명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였습니다.